결국에는 이걸 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저는 약간 연금술사처럼 이제 이 리스트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페런트 도큐먼트 리트리버라는 페런트 도큐 뭔가 이름이 마음에 든다. 이거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써보고 이제 적용을 했어요. 이제 랭체인으로 쉽게 적용을 했는데 써보는 것도 뭐 질문해야 될까? 뭐 나는 이제 금융 레그를 만들었는데 내일 테슬라 얼마 올라? 뭐 이런 것만 이제 질문해가지고 이제 답변 받아보면서 괜찮은데? 아니 별론데? 그냥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연금술사처럼 하는 게 아닌가 체계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랬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적절한 툴이 없다 보니까 음. 이때 이제 써야 되는 게 뭐다? 이제 오토레그다. 아, 왜 오토레그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빌드업이었고요. 오토레그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 오토 ML 툴이라고 저희가 레그를 위한 이제 오토 ML 툴이라고 지어놨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 이 많은 모듈들을 체계적으로 실험을 해서 내 데이터에 뭐가 가장 올바른 모듈들인가를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마커 AI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창업 경험도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공동 창업자로서도 해봤고, 한 번은 대표로서도 창업을 했었고요. 뭐, 오토레그 말고도 이제 레그체인이라든지, 그 한국어 LLM 모아놓은 그 어썸 리스트도 지금은 관리를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제작을 했었고요. AI 수능 국어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재미나게 해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마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어, 올 초에 이제 포르투갈도 2달 동안 일을 하다 왔고요. 7월에는 발리에 가서 또 오토레그를 만들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오토레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앞에서 이제 수많은 그런 좋은 레그 모듈을 찾기 위한 실험들을 좀 효율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자동화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토레그고 저희 오토레그의 특징 중 하나로는 이제 얌 파일만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 레그 모듈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만 하면 된다. 이런 음. 좀 특장점이 있고 PDF 같은 이제 문서들에서 평가용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자동 최적화를 하는 거죠. 여러 조합 중에서 이 평가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 최적화된 걸 패스트 API 서버나 스트림lit 웹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최적인 레그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 LLM을 다룰 때 저희가 이그젝 매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죠? 어큐러시를 때릴 수 없는 문제라서 이게 좋은 레그인지 안 좋은 레그인지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도 궁금하고 컨텍스트 리콜이나 컨텍스트 프리시전 항상 나오는데 이 컨텍스트 리콜과 컨텍스트 프리시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보면서 좀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인 매트릭도 이제 말미에 또 나오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평가 데이터 셋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토레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제 질문이 있고 그 어떤 단락을 리트리브를 하고 그다음에 LLM으로 정답을 생성하는 게 기본적인 레그잖아요. 뭐 질문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단락이 잘 리트리브 됐는가 답변이 잘 생성됐는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리트리버 평가, 그 제너레이션 평가, 생성한 답변 평가, 이제 제너레이션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단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프리시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오토레그에서는 단락의 아이디를 다 매겨놓고 그 정답 단락을 이제 가져왔는가라는 식으로 합니다. 리트리발 GT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죠. 리트리발 GT 이 A라는 단락이 이제 정답 단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 단락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A, B, C라는 이 단락을 실제 리트리발 시스템이 리트리브를 했으면 그게 이제 GT 단락인 이제 A와 일치하는가 그냥 이 A와 A인가를 보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이 생성 부분, 답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정답, 제너레이션 GT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모범 답안 음, 느낌이죠. 음. 이제 LLM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면 생성한 답변이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중심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게 엄청 음, 노가다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보통 GPT의 힘을 받아서 만드시는지 아니면 이 오토레그 안에도 자동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오토레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GPT한테 프롬프트를 넣어서 질문부터 모범 답안까지 생성을 하는 거고, 뭐 라가스에도 그런 기능이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라가스로 생성한 걸 오토레그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음. 있게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훨씬 더 좀 정교하고 정확한 음. 평가형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 마커 AI가 축적을 하고 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토 레그에서 제너레이션 한 거를 결과를 보진 못했지만 이 레거스라는 게 몇 가지 항목들을 평가를 하는데 뭐 심플이 있고 리즈닝이 있고 그렇죠. 뭐 멀티 컨텍스트 해서 요런 거 가중치를 줘가지고 지금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의 고민은 저게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결과 보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배제시키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100% 만족은 아닐 거고 배제를 시킬 거긴 한데 실제로 이게 프로젝트에서 쓰려면 어떤 사용자가 실제 할 만한 질문과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휴먼이 들어가서 그 컨텍스트 자료들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시고, 네. 이제 좋은 레그 평가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제가 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가장 최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LLM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그 관련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실제 유저가 어떤 질문했는지,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보고 만드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많지 않죠.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는 좀 도메인 전문가와 만드는 거. 뭐 금융 레그면 금융 음, 전문가들, 음, 음, 뭐 논문으로 하는 거면 뭐 교수님들 음, 음, 이런 음. 분들이랑 만드는 게 정말 좋은데 이것도 힘드니까 이제 그 타협점이 이제 LLM과 사람이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LLM이 어떤 질문을 만들면 사람이 좀 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과 에이전트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결국 만드는 게 현실적인 이제 좋은 평가 데이터 셋을 만드는 방법이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LLM만으로 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정말 좋은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음.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휴먼 인더 루프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LLM으로 질문이랑 이제 답변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직접 처음부터 만드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좀 더 내가 이문을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적기는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일인데 LLM이 한 500개를 만들어주면 이건 이상한 질문인데 하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걸 걸러주고 이걸 사람이 거르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런 질문이 좀 좋고 이런 질문이 안 좋네 이런 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좀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다 보면은 음. 좋은 평가 데이터셋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휴먼 인더 루프를 써서 이제 프롬프트를 제작성을 해보는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주로 랭체인 베이스라서 랭스미스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남기면은 프롬프트를 옵티마이제이션 다시 얘가 스스로 만들어 주는데 혹시 어떤 휴먼 인더 룹을 써보기 좋은 어떤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오토 레그 안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직 오토 레그 안에는 없고 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구현하신 내용은 자체적으로 어떤 코딩을 통해서 구현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LLM은 혹시 뭐 쓰시는지, 로컬 모델 쓰시는지, GPT 쓰시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요거 제너레이션 할 때. 예, 예. 제너레이션 할 때는 보안 이슈만 없으면 GPT-4 제일 좋은 거. 네네 네. GPT-4o 이제는 4o 써야죠. 아, 예. 4요. 아, 해외 세미나도 들었는데 거기에 계신 전문가들도 되게 강조하신 게 이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무조건 제일 똑똑한 걸 써야 된다. 예. 제일 똑똑한 걸 써서 정답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와야 평가를 할 때 좀 잘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GPT-4를 쓰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왜냐면은 만들어 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샘 알트먼이 이해가 가요. 샘 알트먼이 GPT-4가 멍청하다 막 이러잖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아, 얘 좀 멍청하구나. 심지어 GPT-4도 그런데 그거보다 하위 모델을 쓰면은 더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네. 완전. GPT-4를 쓰면은 우리가 과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데이터셋을 그렇죠. 만들 때 많이 만들면은 과금이 많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데이터셋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만들어도 되긴 해요. 물론 과금은 되죠. 과금은 되는데 데이터셋이 저희는 질문 100개 정도 스탠다드로 잡고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평가와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막 너무 많은 질문,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지 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음. 이걸 그 작지만 고품질로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작지만 고품질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만들어서 컨텍스트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내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해서 돌려서 그 번호가 얼마만큼 매칭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한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단락들을 필요로 하는 이걸 멀티홉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단락을 이제 내가 여기서 질문을 생성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두 질문이 이제 retrieval GT가 곧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단락을 모두 이제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퀘스천. 여기는 이제 그 샘 알트먼이 GPT-4보다 GPT-5가 더 똑똑하다고 했다라는 단락이랑 샘 알트먼은 오픈 AI CEO다라는 단락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뭐 오픈 AI CEO는 그 다음 GP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퀘스천과 또 이 리트리벌 GT를 보고 그 앤서 GT를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너레이션 GT를.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GPT-5가 더 똑똑하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컨텍스트에서 얼만큼 잘 가져오는지는 아까 번호로 매겨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리저너블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락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답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똑같은 리트리버를 가져와도 매번 GPT가 다른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데 답변의 유사성을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LLM 젖질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 시스템을 음. 이용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